토마스 게인스버러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부부의 그림입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구도가 이 두 사람이 중심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쪽에 구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배경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묘사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이제 형태들 배경으로 취급되고 있는 느낌이죠. 즉 화폭의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인간만이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뒤에 이제 자연은 인간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입니다. 아마도 앤드루 부부의 영지에 해당하는 땅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그 앤드루 부부라고 하는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이냐 아니면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앤드루 부부 중에 또 앤드류, 남자는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구도 전체에서 보면 화폭의 중심에 있지 않은 좌측에 있는 인물이 이 그림의 주요 표현 대상이고 그리고 주제이다 라는 것이죠. 즉 뒤에 있는 자연은 인간을 돋보이게 하고 또 인간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자연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즉 이를 통해 봤을 때 제시문 다는 서구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려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소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자연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특히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총은 이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며 또 이 땅이 이들의 영지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제시문 가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제시문 나와 같은 인간과 자연을 대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해석이 좀 어려워 보이지요. 특히 구도상에서 보면 화폭의 오른쪽 자연은 횡하니 비어 있고 왼쪽에 인간이 있는 부분은 가득 차 있고 밝게 하이라이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포인트는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고 자연은 그저 인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들을 이해하고 제시문 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해석을 해줄 수 있다면 보다 더 세밀하고 또 조금 더 표현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해석에 도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여론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에 관하여 제시문 나의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문제가 아주 친절합니다. 여론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라고 하는 키워드가 주어져 있죠.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시문에 이 여론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제시문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개념화 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가제신문 읽어봅시다. 가신문 2003년 6월 3일자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달 30일, 3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전북 도민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76.8%가 찬성 의사를 보인 반면 52.5%만이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은 대다수가 공사 중단을 지지해 전북도민의 의식과 여전히 큰 간극을 보였다. 간척 사업에 대해서도 67.7%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76.8%가 찬성하고 있는 전북도민과 대조를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통계 조사의 여론조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환경단체죠.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전북 도민들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전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제시문
가의 나신문 여론조사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경인터넷이 지난 9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총 응답자 중 42.1%인 2,559명은 새만금을 개발하되 용도 변경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3.6%인 2,044명은 새만금 간척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자, 이 두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응답지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선택지가 가신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과 반대 두 선택지를 줬죠. 두 개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신문에서는 어땠습니까? 백지화 그리고 찬성 그리고 중간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하다가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답보다는 중간적인 절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일종의 측정자의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선택지만을 주었던 제시문 가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주체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겠죠. 즉 가와 나는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주체 혹은 조사 방법 등에 의해서 그 여론조사 방식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혹은 여론을 수렴하는 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시문입니다. 자, 이런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국립현대미술관의 야외 조각장에 설치된 10개의 계량기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작품이 없어졌더라고요. 계량하는 것이 계량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작품 제목은 10개의 계량기입니다. 10개의 계량기. 그런데 계량하는 것이 계량되고 있다. 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작품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나 제목과 설명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울 위에 저울이 올려져 있고 또 저울이 올려져 있고 저울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앞선 여론조사에 비교해 본다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의 향방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 수단인 여론을 측정하는 수단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계산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측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측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방법이 또다시 측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